자, 24번 문제 좀 풀 건데 우리 이것 좀 정하고 좀 갑시다. 지난번에 얘기는 한번 드렸거든요. 다시 언급해볼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사실 복소수 파트였어요. 허수 i를 좀 다뤘죠. 실제 문제 풀어보면서 알았겠지만 오메가를 다룹니까? 오메가까지 다루진 않고 있네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경화여고 기준으로 시험이 나올 때 오메가를 다루고 싶으면 여기선 안 나올 테니까 어디서? 교과서에서 나오겠죠. 나온다면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한 문제 정도. 아니야 너 근데 혹시 앞으로 이렇게밖에 못 와요? 이게 너의 최선이야? 그래 알았다. 자,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요 문제죠. 이 친구들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 다시 얘기 좀 하자고. 방정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방정식이 나온 순간부터 기본적인 목표는 뭘 찾아오는 거였어? 근, 다른 말로 뭐 해 이렇게 되겠죠. 근을 찾아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식을 만족시킬 때를 찾자였었지. 그리고 이 근을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수분해였어요. 맞아? 두 번째가 뭐야? 근의 공식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을 통해 근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방정식에서 종종 써먹는 또 다른 뭐 아이디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겠지. 근계수 관계.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을 해.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잘 봐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겠대. 맞아요? 근데 너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그런 근을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뭔지 모르지만 인수분해는 안 되겠지만 뭘 통해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는 있지.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거 잠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근의 공식을 썼어.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짝수 공식으로 쓸게.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결국에 너를 가져다 계산을 하면 2분의 1 풀마 i 이런 식으로 나올걸? 계산 잘했나? b제곱 마이너스 ac 잘했죠? 이렇게 나올 거야. 누가 알파야?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모르긴 하는데 만약에 네가 여기서 이걸 구했다 치고 집어넣을래? 너 이거 4제곱 하고 싶어? 일단 나는 싫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얘를 집어넣으면 답은 나올 거야. 그치? 그러고 싶진 않고요. 우리는 이렇게 좀 가는 거야. 방정식을 마주쳤어요. 신나서 막 인수분해하거나 근의 공식을 쓰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너를 그냥 구하는 거잖아. 그냥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알파 자체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딱히 없을 수도. 그냥 난 요 식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알파는 말이야 근이야.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근이잖아. 그치? 알파를 한번 이렇게 딱 대입을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그냥 대입한 거야. 그리고 이건 당연히 만족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느낌만 가지면 되냐면 알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식의 관계식 정도로만 그냥 인지를 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 그럼 너 지금은 숫자만 남기고 싶어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전부 2로 나누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필요하면 너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알파 제곱이란 친구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둘 중에 무엇을 써야만 한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 목표는 여기 써져 있는 식을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 써져 있는 식을 정리할 건데 약간 느낌이 어떻냐면 여기 2차랑 1차는 얘네들로 해결이 가능은 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 있는 4차는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고 싶냐면
알파의 4제곱이라는 친구는 사실상 알파 제곱 전체가 2개가 있는 걸 거고, 맞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을 내가 보기 편한 대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크게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여기 알파 제곱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도 돼? 이거 집어넣어도 될걸? 무슨 얘기인지 알아? 본인은 여기 있는 이 친구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도 돼? 이거 집어넣어도 될걸? 한번 그렇게 집어넣어 볼게. 여기 있는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를 제곱한 거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일 걸 이렇게 썼어요. 뭐 하는지 아시죠 지금? 이 친구가 너가 되고 이 친구가 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 식을 정리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 일단 앞쪽에 있는 친구 제곱해야 되잖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개 곱한 거에 2배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번엔 순서대로 쓸게. 앞에 거 제곱, 알파 제곱 잘 쓰셨고요. 두 번째, 두 놈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지. 그거에 2배 할 거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알파 나오겠죠. 다시 뒤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올게.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붙으면 돼? 플러스 2분의 1이 붙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올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 친구를 이제 다시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다시 보자. 너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 그러니까 바꿔놓고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있었단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1끼리 날아가고 남는 건 4분의 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문제 어떻게 풀었다고요? 여기서 근을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찾아 그렇게 해도 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거면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근을 대입을 하고 여기 있는 관계식으로 나와 있는 친구를 정리하겠다. 이 꼴이 제일 편할 겁니다. 오케이? 아, 그 정도 문제군. 넘어가 볼게. 25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식을 하나 짜잔하고 줬죠. 맞아요? 우리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나중에 영상 돌려보라고 여기다 한번 쓸게. 예를 들어 이런 거 확인을 할 수 있나? F가 있어요. F의 조건을 알려줄게. 예를 들어 F가 2차식이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잘 봐봐. F를 기준으로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F를 기준으로 3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맞아요? 그럼 요렇게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너 fx라는 함수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최고차는 모르니까 a를 그냥 둘 건데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x-1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다시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x-3이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식을 일단 f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실제로 1 집어넣으면 0, 3 집어넣으면 0 이렇게죠. 맞아요? 나는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본인들이 조건을 막 외워서 가는 느낌보다는 이 상황과 이 상황 그 다음에 두 근이 1과 3이다 요 세 문장 있죠. 요걸 같은 의미로 받았으면 좋겠어. 결론적으로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러면 1은 곧 근이야. 3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럼 그거 근이야. 오케이? 너네가 근이기 때문에 함수는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을걸?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요게 지금 고1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요게 된다고 좀 치자. 오케이? 이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조금 확장시켜 봅시다. 조금 확장시켜 볼게. 너가 0이 아니야. 너가 얼마냐면 그냥 7인 거야. 너도 7인 거야. 오케이? 그럼 너 fx 어떻게 쓸 수 있을까? 1 집어넣어도 7이 나오고 3 집어넣어도 7이 나오지.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처럼 보이냐면 우리 0 나오는 건 근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는 했죠 지금. 왜냐면 방정식이 식을 쫙 쓰고 그거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 나오면 뭘 집어넣어도 7이잖아. 나는 0일 때는 인정할 수 있었죠. 맞아?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 친구 사실 따지고 보면
F1-7이 0이고 다시 F3-7이 0인 거 아니야? 맞아? 내가 하나 알려줄게. 만약에 fx-7이라는 함수가 있었다 치자. 오케이? 근데 그 함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불러볼게. 오케이? gx라고 그냥 불러볼게. 이거 불면 없죠? 그럼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아? g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g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 결론이 얼마가 나온다? 그 결론이 0이 나온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g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 g라는 함수는 1과 3이 뭐야? 근이야. 이해하세요? g라는 함수는 1과 3이 근이야. g가 누군데? 요거라니까.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너네들의 두 근이 뭐다? 1과 3이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요 마이너스 7을 넘기면 여기다 플러스 7 이렇게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지금 요 상태였다 치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fx에서 빼기 7을 하는 함수 있지. fx에서 빼기 7을 하는 함수의 두근이 뭐야? 1과 3이잖아. 그럼 너가 두근이 1과 3이면 너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을걸 이런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fx-7이 아니라 fx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fx만 남기면 결국에 fx는 뭐가 돼요? 더하기 7 이렇게 붙겠죠. 이해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조금 이제 압축을 하자고 상황을. 매 순간 이거를 요렇게 0이네 이렇게 0이네 이걸 새로운 함수를 잡자 이거 새로운 함수 하시면 안 돼요. 너가 나오는 순간 그냥 2차식이 있을 거고 거기에 전부 플러스 7만큼 당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지금은 7이라는 숫자로 고정됐을 때야. 그럼 내가 이번엔 이런 거 한번 보여줄게.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요. 잘 봐. 이거 내가 말 괜히 오래 하는 거 아니다. 중요하다. 만약에 1 집어넣었는데 1이야 3 집어넣었는데 3이야 그러면 이번엔 함수가 어떻게 해석되는 게 좋을까?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조금 바꿔볼까요? 얘도 f1-1이 0이죠. 맞아요? 얘도 다시 f3-3이 0이죠. 근데 아까 전에는 둘 다 7이었으니까 그냥 새로운 g라는 함수를 뭐라고 잡을 수 있었어? 아까는 그냥 fx-7이야 이렇게 쓰면 됐지.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은 빠지는 숫자들도 어때요? 바뀌어요. 뭐 하는 숫자들도? 빠지는 숫자들도 바뀐다고. 오케이? 너가 1이었을 때 1이 나오고 3이었을 때 3이 나왔어. 그러면 x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x 나와야 되겠지. 야 1 집어넣으면 1 나왔어. 3 집어넣으면 3 나왔어. x 집어넣으면 x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가 fx 요거라고 쳐보자. 그러면 g 얘가 사실 뭐랑 똑같아? g 1이랑 똑같죠? 얘가 뭐랑 똑같아? g 2랑 똑같지? 아니 거짓말. g 3이랑 똑같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 상태의 두 근이 너네들의 두 근이 1과 3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맞아요? 졸지 마. 그럼 결론적으로 fx-x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써질 거고. 맞아요? 그래서 네가 찾고 있는 fx는 뭐가 돼야 돼? a x-1 x-3 거기에 더하기 x 이렇게 붙겠죠. 이해하세요 지금? 이해하고 있어 너? 그래 알았어. 일단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어느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너네들이 얘네들을 찾는 게 생각보다는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건 1인데 얘는 27이면 어떻게 할래? 얘가 27이면 어떻게 할래? 그럼 느낌이 보이죠? 빼기 1은 괜찮은데 얘는 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3 집어넣었더니 27배인데 1 집어넣으면 1세제곱 1이고 3 집어넣으면 3세제곱 27일 것 같잖아. 결국 이 뒤에 뭐만? 세제곱만 붙이면 될 거 뭐 이런 상황이지 않겠니? 맞아요? 어쨌든 요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러 여기다 썼으니까 잘 보고 25번 이제 봐봐. 눈이 좀 보여요? 알파 집어넣었더니 이거 나온다? 베타 집어넣었더니 이거 나온다? 그리고 너 px 좀 찾아봐 이랬다고. 근데 내가 px를 몰라.
맞아? px 그냥 1,000거밖에 몰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만약에 이렇게 써다 치자.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군을 알파 베타라 하겠대. 이거 인수분해해서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없죠. 뭐 근해 공식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알파랑 베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 지저분하겠지. 맞아? 근데 그 지저분한 걸 가져다가 집어넣고 그런 거는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우리는 그냥 무슨 생각을 하면 돼? 얘를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뭘 넘어가자? px라는 친구랑 5x-2라는 친구가 있을 거야. 자, 너는 지금 px가 뭔지 몰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px가 이거니? 아닙니다. px는 어떤 다른 친구고 뭐 이런 다른 친구가 있을 거야. 그 각각의 두 함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한대요. 오케이? 그게 같아지는 지점이 언제다? 알파 넣었을 땐 베타 넣었을 때 거래.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결국엔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두 근이 누구다?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도 고1을 해봤잖아. 하다 보면 난 어릴 때 이게 되게 헷갈렸어. 아니 씨발 px가 이거래. 그럼 p5는 그냥 또 5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여기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3.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얘가 이거 항등식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px가 이렇게 구성됐던 뜻 아니야.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두 분 알파 베타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가 px를 모르니까 이제 설정을 좀 하고 가볼게. 자,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어. 맞아요?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계수를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일단 이렇게 할게 나는. px를 모르니까 px를 설정 좀 하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였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얘가 말하는 식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그거가 5x-2랑 같아질 때 이 상황인 거 맞지?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2차식을 다시 정리할게. 넘겨서 x제곱 그대로 쓰시고요. a에서 빼요 5를. 그리고 x 붙이고 다시 b에서 갖다가 빼요 2를. 더하기네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 딱 만들었어. 잘 생각해봐. 얘의 두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다시 누가? 너가 알파 베타라고. 그니 얘가 두근이 뭐야? 알파 베타라고. 그럼 두 함수가 어때야 되겠니? 완벽히 똑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안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5랑 여기 있는 -7이랑 어떻게 써요?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a는 얼마면 돼? -2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b는 얼마면 돼? b 플러스 2가 5가 나와야 돼. b는 얼마야?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랑 b가 결정이 됐으니까 px가 어떻게 써져요? 깔끔하게 써져요. x제곱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겠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얼마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25-10 해서 15하고 더하니까 18 이렇게 나오겠죠? 최종적인 계산은 18이야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오케이? 자, 일단은 문제 이렇게 풀었고 내가 이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인데 말해줄 테니까 들어봐. 학교 시험에는요, 특히 니네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대로 내기보다 이거 너무 똑같이 나면 좀 그래. 그치? 뭐 최소한 쌤이 양심껏 하나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였으면은 최고차 개수가 1이 아니라 그냥 3이다 이렇게 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거 최고차가 3이야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은 전체 몇 배 차이 나야 될까? 전체가 3배 차이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여기 최고차가 같아져야지 그때 있는 나머지 개수가 똑같을 거라서. 결국엔 3배 차이 나면은 이거 3배 하면 얼마? -21이죠. 그게 나와야 되니까 얘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좀 바뀌겠지. 나중에 신나서 여기까지 쓰고 이거 계속 안 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조금 더 쌤이 어렵게 내주고 싶으면 최고차를 안 알려줘. 그리고 중간에 있는 뭐 중간항을 알려줘. 얘가 -8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식은 플러스 2x 이렇게 써져 있어. 알고 보니까 -4배 차이였던 거야.
그렇게 내주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꼴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 써져있는 얘를 가져다가 저 밑줄 조건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문제가 굉장히 편하게 풀립니다. 오케이? 그래도 난이도가 3점짜리네. 자, 넘어가서 26번 봅시다. 이거 그냥 귀찮게 해놓고 4점 붙였네요. 자, 문제를 풀 거야.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귀찮긴 한데.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수선의 발 H 있고 길이 하나 주고, 길이 빨간색으로 할게. 길이 하나 주고 넓이 하나 줄게. 그 다음에 너는 모르니까 X라고 좀 잡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X 가지고 계산하는 거 좀 구경해 줄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알고 있는 거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여기 있는 길이 얼마예요? 1이에요. 삼각형 ABC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 알려줬죠.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밑변 요 친구 AB 찾을 수 있을걸? 맞아요? 그럼 밑변 요 친구가 물음표였다고 치면 결국에 물음표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절반까지 붙여줘야 얼마? 3분의 4가 나오겠죠. 맞아요? 너가 궁금했던 물음표라는 친구는 얼마? 3분의 8이겠지. 이건 계산 쓰기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3분의 8이라고 갖고 갈게.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AB 길이 알았어요. 문제가 뭐 시켰냐면 X가 BH거든? 내가 누가 궁금하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얘가 궁금해. 그럼 X가 얼마인지 숫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최소한 X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긴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이런 직각삼각형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거든? 뭐 있을까?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이렇게 곱하면 넓이 나왔잖아. 똑같은 건 직각이니까 이렇게 곱해도 넓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두 면 중에 하나를 알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았을 거야. 그렇죠? 그거 안 되면 여기서 당연히 보이는 건 닮음이 좀 보여요. 안쪽 오른쪽에 이 작은 거, 왼쪽에 이거 전체 큰 거 전부 다 닮음이지. 닮은 비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하고 싶어.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길이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2개밖에 없죠. 그리고 모르고 있는 길이가 누구예요? X잖아. 그러면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걸 엮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 여기서 변을 이렇게 한번 잡을게. 지금은 내가 뭐 풀어놓은 거니까 AH 대 CH가 있다고 치고 그 비율과 CH 대 BH 비율은 같을 겁니다. 뭔 소리야 이거? AH랑 CH는 왼쪽 삼각형만 구경을 하자. 왼쪽 삼각형의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긴 변이죠. 맞아요. 빗변 말고 그냥 긴 변. CHB라는 오른쪽 삼각형에서 90도를 기준으로 그냥 긴 변이죠. 맞아요. 그래서 긴 변 대 긴 변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 다시 이번엔 CH 대 BH래.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CH는 왼쪽 삼각형에서 90도 기준으로 짧은 변이죠. BH는 짧은 변이겠지. 맞아? 그래서 요런 닮은 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AH 길이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3분의 8이라는 전체 길이에서 X만큼 빼야지 나올 거야. 그렇지? 그거네. CH 길이 얼마예요? CH 길이 1이겠지? 이 친구는 1대 BH 얼마? X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알아듣냐? 자, 그럼 이 친구 내항곱 외항곱 하시면 1이란 친구는 결국에 8분의 3 거짓말 3분의 8 마이너스 x에다가 곱하기 x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뭐 얻었어요? x에 대한 2차식 하나 얻었어요. 이 친구 가져다가 전개 한번 합시다. 전개하면 1이란 친구는 결국에 3분의 8 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리 조금만 더 할게. 이 친구 양변에 3을 곱하고 전부 좌변으로 이동시킬게요. 그럼 3을 곱하면 기본적으로 얘 3x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넘어가서 부호가 3x가 잘 되겠네. 다시 이 친구 3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3 날라갔죠? 플러스 8이었는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8x. 그 다음 3 곱했으니까 플러스 3 그게 0이다. 이렇게 식전개가 가능하겠지.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2차식이 나왔어요. 고민을 살짝만 하자.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안 될걸? 뭐 될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저기서 x를 찾고 그냥 집어넣으려니까 조금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일단 x를 찾아는 놔볼게. 오케이? 아니다. 순서를 이렇게 해줄게. 찾지도 말고 시작해볼게. 얘를 이걸로 표현하고 싶잖아. 맞아? 그럼 나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요런 게 좀 좋아요. 나눠볼게. 3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7이 있었다 치자. 오케이? 얘를 진짜로 나눠볼게요. 누구로?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요걸로 진짜로 나눠볼게. 오케이? 근데 너네 이거 내가 하는 거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 나중에 해설지 보시면 저기 있는 식을 그냥 알아서 식 조작을 딱딱딱 하면 대충 끝나거든요. 근데 니네가 그 식 조작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생각 안 나면 나눠. 나누면 여기 빨간색으로 쓸게. 여기 3 붙이고 x 붙이면 3x 세제곱 잘 나오죠. x 붙이면 마이너스 8x 제곱 이렇게 잘 나오지. x 붙이면 플러스 3x 이렇게 잘 나오죠. 위에서 아래 갔다가 빼면 아래에 3x 제곱 나오고 플러스 x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시 이번 3x 제곱 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더하기 1 쓸게요.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x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결과적으로 너를 위에서 아래를 갖다 빼면 9x 갖다 빼면 4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표현이 가능해지냐? 네가 궁금했던 요 친구 있잖아. 내가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 결국에 너는 얘네 둘을 곱하고도 모자라서 이만큼을 더 더해야 되거든? 그쵸? 둘을 곱하고 남은 친구 더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식은요, 굳이 다시 표현을 해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라는 숫자에다가 얼마? x 플러스 1을 곱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얼만큼? 9x 플러스 4만큼 더 추가해줘야 되는 상태겠죠. 맞아요? 나머지 정리하던 것처럼 식을 표현한 거야? 그럼 무슨 장점이 생겨요? 이거 얼만데? 이거 0이잖아. 그럼 이거 결국 다 죽지 않아? 너 누구만 구하면 돼? 얘만 계산하면 될까? 결국에 이 친구는 계산을 했더니 뭐가 된다고? 9x 플러스 4가 된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x가 얼마인지 찾아보자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x를 찾고 싶은데요. 일단 다 하고 정리해줄게 다시. 근해 공식 좀 쓰자. 귀찮긴 하지만. 근해 공식 x는 짝수 공식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너는 3분의 4 풀마 루트 7인데 여기서 플러스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선택해야 돼? 고민 좀 해볼까? 만약에 너가 플러스를 선택하면요. 플러스를 선택하면 4에다가 루트 7을 더해야 돼. 맞아요? 그럼 루트 7은 대충 얼마쯤 하니? 2보단 크겠죠. 2점 얼마 이럴 거란 말이야. 합치면 얘 6점 얼마일 거거든? 그럼 얘 나누면 대충 얼마 나와요? 아니 이게 생각이 나누지도 않아. 3분의 6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요 길이가 3분의 6점 얼마겠니? 이 전체가 3분의 8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결과적으로 뭐 하면? 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빼기를 선택을 하자. 오케이? 자, 빼기가 일단 x가 선택이 됐고요.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대입하시면 답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아, 따라서 답은 9에다가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에 플러스 4야. 자, 계산하면 약분하면 3이죠. 12에다가 3 루트 7이지. 12에다 이거 넣으면 16이겠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3 루트 7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일단은 좀 후루룩 푼 감이 있는데 요약을 다시 해보자고. 내가 근데 너무 막 톤이 일정한가? 너 왜 이렇게 졸려? 저 새벽에 라면 먹었어요. 그럼 졸려야지 뭐. 오일이 막 새벽부터 라면 먹고 그래도 돼? 유예 기간이었어. 아 그래? 알았다. 원래 기숙사 일단 이거 하고 얘기해야겠다.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 본인 이거 나중에 다시 풀 수 있어요? 몰라? 할 수 있을 거지 않은데? 만약에 못 풀면 어디서 못 풀 것 같아?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스탑하면 돼. 아니 초반만 약간 해놓으면 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좀 해놓으면은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예빈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게 결국엔 본인의 상태가 크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을 느낄 만한 지점 크게 두 개. 첫 번째는 비례식 못 세우는 경우. 얘를 보고 비례식 못 세우면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오케이? 비례식 못 세우는 경우. 두 번째는 세웠다 치고 생 노가다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여기 있는 식을 이런 식의 조작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얘는 방금 배웠기 때문에 기억만 하시면 할 수 있을걸? 물론 또 계산하다 틀리는 것까지 뭐 하면 할 말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조작을 나중에 나 해설지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봐봐. 아마 그럼 얘는 쓱싹쓱싹 요거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아요? 요것만 제대로 하시면 돼서 요거는 까먹지만 않으면 괜찮아. 사실 그럼 비례식 세우는 게 제일 문제겠죠. 맞아요? 그 비례식은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잖아. 맞아? 근데 사실 뭐 자신이 없을 수는 있어. 그래서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그 정도가 최대인 거야. 요거를 후루룩 넘기고 여기서부터 쫙 하면 딱히 해줄 말이 없어서요. 요 부분 다시 강조를 좀 드리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길은 제대로 표시하세요. 오케이? 모르고 있는 친구도 표시는 같이 체크는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목표가 어떻게 나와야 돼? 애초에 물어본 친구가 x를 구하라는 건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x에 대한 식이 존재는 해야 될 거야. 맞아요? 그 식을 만들 건데 이 삼각형 갖고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뭐밖에 없으니까 닮음밖에 없을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닮음을 써봐야지 되고 만약에 학교 쌤이요 신나셔갖고 이거를 삼각형을 안 내요. 갑자기 원으로 내요. 원에다가 이상한 도형 내접시키고 막 이상한 거래 내심 외심 막 섞어줘. 틀리면 되잖아. 못 풀잖아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실 문제는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하려면 너는 중3 걸 공부해야 돼.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일단은 내신 대비 기준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큰 목표는 어떻게 가라고? 알고 있는 면들로 모르는 걸 써주고 싶어. 그러니까 걔네들을 계속 보면서 그걸 엮어줄 식을 찾으면 돼. 그럼 네가 여기서 큰 삼각형 할 거야? 큰 삼각형으로 비례식 세우고 싶어? 나는 그러기 싫어. 큰 삼각형은 변을 두 개나 모르고 하나밖에 몰라. 하나만 알아 하나만. 그치? 이 작은 삼각형 어때? 왼쪽에 이거 두 번째 삼각형? 하나는 몰라요. 사실 피타고라스 쓰면 모르겠다. 어쨌든 그러겠지만 얘는 알아. 얘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섞여 있는 거죠 뭐. 전체는 아니까 표현은 가능하겠다, 그렇지? 다시 오른쪽 삼각형 마찬가지죠. 그럼 표현되는 삼각형이 몇 개야? 왼쪽 삼각형 하나, 오른쪽 삼각형 하나야. 저거 말고 뭘로 할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니 근데 1학년이 기숙사에서 막 근데 니네 애초에 라면 먹는데 따로 있지? 저희 2시에 먹었어요.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교실에서 원래 왔어요. 니네 기숙사 지금 몇 명이서 쓰니? 7명이. 한 방을? 그래? 생각보다는 괜찮게 안 해? 아 왜냐면은 아닌가? 근데 니네 선배들도 그렇게 쓰나? 6명씩. 아 그래? 나 옛날에 기숙사 다닐 때는 나 때까지 인원 좀 많았거든? 남자 기숙사 한 160명 있고 여자 기숙사도 한 150명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뭐 한 1, 2년 사이 다 망해갖고 막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고1, 고2 같이 썼거든 방을. 고1, 고2 같은 방에 한 방에 8명씩 많으면 9명 고3만 혼자 따로 쓰고 그리고 이제 여자 기숙사가 더 좋아. 훨씬 좋아. 우리는 맨날 그 녹물 나왔었거든. 녹물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굉장히 호텔 같은 곳이었어. 이 친구들은 고1 따로 쓰고 고1, 고2 처음에 같이 잘 쓰긴 했다. 고3 따로 쓰고 여기 4명. 그래서 내가 아주 이거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 저렇게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몰래 먹는 걸 맨날 하다 보니까 기숙사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막았었단 말이야. 뜨거운 물을 막았는데 그 샤워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생각보다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틀어놔. 그럼 녹물이 처음에 좀 나와. 좀 이렇게 기다리고 나면 이제 따뜻한 물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진짜 뜨겁거든. 데일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끓여서 먹어. 맛있게 먹고. 근데 그때 이제 젓가락도 없어.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이제 기숙사 형들이랑 같이 해서 세면대 이렇게 있으면 한 3명 정도 이렇게 4명 다 같이 이렇게 서갖고 이거 뜨거워
이거 계속 하고 있었거든. 기숙사에서 뭐 시켜먹는 게 재밌긴 해. 기숙사에서 솔직히 넌 집에서 치킨 자주 시켜먹니? 네. 얼마나 자주 먹어? 2주에 한 번. 저 정도는 자주 먹는 거죠. 나 집에서 원래 저 정도를 안 먹었었거든? 기숙사 가서 일주일에 2번 정도씩 먹었던 것 같아. 보통 뭐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몰래 막 하고 그 라푼첼 뭔지 알지? 끈 묶어갖고 4층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갖고 그거 받고 항상 미션 했었는데 일단 넘어가서 문제 좀 풀게.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너가 중분을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중분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 어? 판별식이 얼마? 0되도록.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 너무 막 무시는 하지 마세요. 당연히 중분이면 판별식이 0된다 당연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반의 제곱이 좀 더 편하지 않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친구 판별식 0이다라고 하면 짝수공식 쓸게. 4분의 D라고 쓰고요. 너 절반의 제곱하면 4야. 빼기 두 놈의 곱 A-5 그 친구가 0이 되면 좋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한 A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A 그다음 플러스 얼마냐? 플러스 9가 맞아? 그게 0이고 결국에 A는 얼마? 0이야? 아니 9야?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맞아요? 그냥 판별식 쓰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냥 반의 제곱 쓰시면 이거 절반하면 얼마니? 2 제곱하면 얼마야? 이거 16 나와야 돼. 맞아요? 거짓말이야. 4가 나와야 되네. 4가 나와야 돼. 그럼 A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9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 정도 상황도 뭐 이해하시면 좋을 듯. 안 어렵죠?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뭐 가지면 좋겠대?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할래요? 판별식 쓸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같아야 돼? 커야 될걸? 오케이? 0보다 커야 돼. 너네 근데 알고 있지? 판별식 어디서 생긴 거야? 근해 공식에서 띄어나왔던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너에게 판별식을 쓸 건데 똑같이 짝수니까 짝수 공식 좀 쓰자. 그럼 짝수 공식 쓰면 너의 절반 제곱하면 얼마야? 2루트 3을 제곱하니까 4 곱하기 3, 12가 되죠. 맞아요?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두 개 곱해서 a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는 컸으면 좋겠고요. 그럼 결국에 a라는 친구는 12보다 작아야 될 거야. 오케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11까지겠지? 결론은 정답 3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어렵진 않은 얘기다, 그치?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요거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아니다. 지금 쉬자. 그리고 10분 있다 시작하자. 요거는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이 친구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는 항상 나오거든요. 매년 보는 건데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이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끊고 그리고 중근을 갖는데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판단은 판별식으로 할 거야. 거기까지 문제가 없죠. 나 이거 판별식 써야지 해서 4분의 D자리를 딱 썼어요. 그럼 요거 절반 싹 사라지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K-A의 제곱 일단 이렇게 쓰고 그치? 마이너스 AB에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뒀어요. 불만 있나? 괜찮잖아 그치? 판별식을 쓰고 그 판별식이 0이 될 거야. 여기까지 썼어. 일단은 식을 전개를 좀 할게요. 너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서로 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K제곱끼리는 날아갈 겁니다. 그 다음 거 정리 좀 같이 할게. 이 친구 마이너스 2AK 있고요. 너 갖다 쓸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플러스 4K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숫자만 쓰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그게 0이야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좀 가자. 물론 이게 나중에 다른 문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요런 문제에서 k의 값의 관계가 없대. 그러면 k랑 관련 있는 친구는 전부 다 묶으셔야 돼요. 오케이? k랑 관련 있는 친구, k랑 관련 있는 너네는 k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a제곱 마이너스 b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써지겠지. 우리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니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무슨 통신이 안 끊긴다는 전제하에 좀 밖에서 얘기를 하나 칠게. 그럼 밖에서 얘기를 하면 내 목소리가 들리겠니 안 들리겠니? 아 들리겠죠.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계속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듣다가 성모가 약간 듣기 싫었나 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고 있었어? 계속 깨우는 거야. 일어나 성모야, 성모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계속 깨워. 내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계속 자고 싶어요. 내 영향을 아예 안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마이크 꺼버리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다시 K가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야. K가 무슨 짓을 했다 치자. 그럼 원래 K가 커지면 전체 숫자가 커질걸? K가 작아지면 전체 숫자 작아질걸?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너의 영향력이 없으면 좋겠어. 그럼 누가 죽으면 돼? 그 앞에 있는 너가 죽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얘가 이제 볼륨을 조절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0이 돼버리면 K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에 0으로 사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동은 이렇게 되는 거야. K의 값에 관계가 없다는 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는 저 친구가 얼마가 되어서 0이 되어서 K의 영향력을 죽여버리자. 오케이?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 결국에 너가 전체가 사라지니까 남는 친구가 누구예요? a제곱 마이너스 b겠죠. 그치? 그리고 그 결과가 0이 나오길 바라는 거겠죠. 이해하세요? 따라서 얘가 하는 말은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될 거야. 그러면 k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식은 애초에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너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에 뭘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될 거고요. a가 2라면 그렇다면 b는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야? b는 4야. 두 녀석 합치면 정답은 6입니다 하고 문제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4점으로 나와 있지 난이도가 높다는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다 배웠을걸?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사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었어? 무조건 알고 있을 텐데 아니라면 본인은 마플 교과서 수업을 대충 들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사실 양이 많잖아. 그치? 요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배워. 오늘 지금 들었더니 그렇구나 했지. 딱 일주일 뒤에 보자. 얼마큼 기억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니네가 이걸 까먹어. 그래서 많이들 틀려요. 여기까지 판별식까지 누구나 씁니다. 어쩌라는 거지 이 생각이 항상 든다고. K의 값에 관계가 없대. 어쩌라는 거지? 뭐 이렇게 멈춰요. 우리는 관계가 없으려면 그 친구를 묶으셔야 돼요. 오케이? 내가 알았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고 확실히. 그 고3에 지금 고3에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있거든요. 너네 언니는 알 거야. 어쨌든 간에 같이 수업을 들어서 그분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수학을 좋아해야 되겠는.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이 친구 어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쌤 저 신기한 거 알았는데 쌤 아세요? 이랬어.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모를 거 아니야. 뭔데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모르겠지만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까지 갈 때 이거 발산할까요? 수렴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아무도 그냥 그렇다 치자. 이거 근데 내가 여기 수업하던 거 있지? 요거 마플 교과서 요 수업하던 거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줬었어. 들은 기억이 없나 봐. 나한테 이걸 물어봐. 자기 이걸 알아봤대. 이건 발산이에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알지 수업했잖아 했더니 막 그래요? 막 이래. 근데 여기 교재 보여줬거든? 그래서 막 교재 보면서 이런 게 있었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 친구는 애초에 유튜브 보다 보면 막 그 수학 문제 풀이하는 그런 유튜브들 있는 거 알아?
막 옛날 수학자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하면서 막 돼 있는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거 즐겨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구경했나봐. 막 찾아오더라고.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기억을 아예 못해요. 마찬가지야. 방금 했던 것도 까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복습을 잘 좀 해보시고 30번 보자.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이거 물어보겠대. 그러면 당연히 근계수 관계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3이야. 알고 계시죠? 알파 베타 얼마야? 5야. 알고 계시죠? 이렇게 두 개가 일단 나왔습니다. 야 근데 혹시 근계수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있으면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하고 가면 안 될까? 니네 그리고 근계수 외웠죠? 왜 나오는지 알아요? 그냥 한번 칠판에서 얘기 좀 하고 갈게. 마지막이라서. 봐봐. 만약에 x-알파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x-베타라는 친구가 있다 치자. 이 친구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 더하기 알파 베타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친구는 두 놈의 합의 부호를 바꾼 거야. 그치? 끝에 들어있는 친구 어떤 거야? 두 놈을 곱한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세제곱이 궁금하면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요 과정 너무 귀찮겠지?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계수 관계는 계속 어떻게 돼요? 합, 그 다음 두 개 곱, 늘어날 거면 세 개 곱, 늘어날 거면 네 개 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요? 그럼 연습 좀 해볼까? 7x 4제곱 빼기 8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랬어. 4차야. 근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렇지? 그럼 걔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그 친구는 항상 너분의 너의 부호 바꾼 거죠. 7분의 8.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건 봐봐. 얘는 하나씩 있는 덩어리들이잖아. 2개씩 있는 덩어리 만들어 봅시다. 알파, 베타. 근데 이건 좀 많겠죠. 알파, 감마, 알파, 델타에다가 이번엔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베타, 델타, 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있겠지. 실제로 자주 안 나오겠지만 그거 얼마겠어요? 7분의 6. 이번엔 3개씩 곱하자. 쓱 써진다 치면 그 친구가 어떻게? 7분의 마이너스 1에 부호 바꿔서 7분의 1입니다. 오케이? 우리 계속 부호가 바꾸고 그대로에 바꾸고 그대로 이거 가는 거 알죠? 그럼 됐어요. 내가 이거를 진짜 예전에 제대로 안 했더니 1년이 지나도록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갖고. 자, 그럼 저 친구 다시 풀어보자. 이거 공통으로 좀 묶어내자. 너 알파 베타로 묶어내면 결국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두 녀석 곱한 거 얼마야? 그거 5야. 곱하기 두 녀석 더한 거 얼마야? 그거 3이야. 그러니까 3 빼기 1 하면 얼마 나와? 2가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 너네 둘을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10입니다. 이 정도하고 끝낼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31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똑같이 근을 몇 개 주겠대? 2개 주겠대. 그러니까 보자마자 막 신나서 근계수를 쓰셔도 되는데 흐름을 이렇게 좀 가져가자. 나는 요 숫자를 알아요. 그럼 너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야 돼. 대입하시면 얘는 1-3 플러스 a가 되고 그게 0일 거 아니야. 정리하면 결국에 a는 얼마예요? 2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a가 2인 걸 뻔히 알았으니까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 것도 알고요. 뭐 근계수로 원래 푸는 문제였겠다만 지금은 그냥 어떻게? 인수분해가 사실 되겠죠. 그럼 그게 얼마? 0이고 가능한 x 얼마? 여기서 2가 내가 찾고 있는 b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결국에 2개 곱할 거니까 정답은 4야.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괜찮아요? 자, 32번 봅시다. 아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알파 베타가 있는데 뭘 알려줬냐면 갑자기 이상한 거 알려줬어요. 이렇게 가자. 지금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 거? 1인 건 저도 알아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게 K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 볼 거고 결국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를 세제곱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이 친구 세제곱하면 앞에 거 3개, 그 다음 뒤에 거 3개, 그 다음 3배에 두 놈의 곱에다가 다시 두 놈을 합치시면 되죠. 오케이? 실정리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두 녀석의 합을 세제곱할 건데 합 자체가 1이었잖아. 결국엔 넌 1의 세제곱이니까 좌변은 1이 될 겁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얼마예요? 10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10이고 더하기 3 알파 베타 자리에 K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니까 요렇게 멈추면 끝나겠지. 결국에 내가 원하는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계산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겠죠? 맞아요? 괜찮지 지금? 괜찮은가 봐.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이런 식을 만족을 시킨다. 얘는 4점이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있겠죠. 일단 계산량이 많은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정리 좀 하면서 갈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계수 관계를 썼더니 3분의 5예요.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K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주어진 식을 조금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 그니까 3점짜리는 그 식이 해봤자 요 정도로 쉬운 편이었던 거고 4점은 그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저 친구를 가져다가 슬프지만 전개를 해야 될걸? 오케이? 전개 한번 해볼게. 이 친구 전개를 다 하면요. 처음이 3알파 제곱 그 다음 두 번째 친구 어떻게 나오냐? 이거 그냥 생으로 하면 좀 어지러우니까 알파에 대한 2차식을 쭉 쓸 거거든? 내림차순으로. 그럼 요렇게 곱하면 K알파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놓고 K 플러스 3 알파 이렇게 한번 쓸게. 그 다음 더하기 뒤에 있는 건 플러스 K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다시 뒤에 있는 거 전개하면 플러스 3 베타 제곱에다가 다시 똑같아요. 마이너스 묶어놓고 K 플러스 3 베타 그렇지? 마지막으로 플러스 K야. 그게 얼마야? 0이야.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나는 합과 곱에 대한 뉘앙스가 필요해요. 지금 이딴 식으로 펼쳐져 있는 건 좀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최대한 묶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알파 제곱의 개수랑 베타 제곱의 개수가 같지. 전부 다 3으로 묶어버리면 첫 번째 친구 3 쓰고 알파 2개 더하기 베타 2개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친구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 플러스 3 묶어버리면 거기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K가 2개니까 2K 그게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합은 알고 있고 곱은 알고 있어요. 제곱합 좀 표현을 할게. 여기서 제곱합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너는 결국에는 두 놈을 합한 친구의 전체 제곱에 똑같진 않을 거란 말이지. 뭐가 나오니까? 두 놈을 곱한 걸 2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삭제해줘야 될 거야.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집어넣어볼까요?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9분의 25 마이너스 3분의 2K야.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에 이 친구는 뭐 통분을 좀 해놓으면 9분의 25 마이너스 6K 여기까지 써놓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여기 써져 있는 식은요 3 곱한 상태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은 너잖아. 그러니까 뒤에다 뭘 붙여요? 9분의 25 마이너스 6K 이렇게 집어넣어요. 빼기 그 다음 K 플러스 3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야? 3분의 5야. 그리고 더하기 2K 그게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요. 이 친구 약분하면 여긴 3이 남아있겠네. 조금 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 3을 곱할게.
그럼 좌변은 25 마이너스 6k에다가 마이너스 3 곱했기 때문에 5k 플러스 3 더하기 2k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바본가? 6k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전부 다 3을 곱해서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지? 맞아? 자 이제 계산을 좀 합시다. 너는 25 마이너스 6k에다가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5 더하기 6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친구 마지막으로 계산하면요 6k 길이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5k 그 다음 플러스 10 그게 0이야. 따라서 k는 2여야 되겠죠. 맞아요? 잘못했나? 아하 이걸 안 했군. 얘가 얼마예요? 0이 아니었네. 요거 전부 0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10 여기도 마이너스 10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어요. 다시 이거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야. 여기만 이제 조심 좀 하자. 얘가 1로 넘어올 때 양변에 뭐 곱했어요? 3 곱했어요.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얼마 돼야 돼? 30 나와야 돼. 미안해. 그치만 뭐 어쩔 수 없죠. 몰랐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30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계산하면은 좌변에 마이너스 5k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 플러스 10 되고 그게 마이너스 30이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40이니까 k가 얼마예요? 8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끝나겠지? 이 정도 상황이네요. 자 결국에는 뭐 4점까지 풀어보긴 했는데 아이디어적으로 특별한 건 없어서 크게 더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막 말도 안 되는 계산 문제만 있어갖고 34번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녀석의 곱이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생각을 이렇게 좀 해야 돼.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란 말은 기본적으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단 얘기죠. 맞아요? 근데 두 녀석을 곱해서 0보다 크단 말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얘기거든. 약간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얘가 없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돼. 이러면 그냥 판별식만 쓰겠죠. 맞아요? 지난번인 것 같아. 지난번에 수업할 때 근이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판별식으로 끝나는데 근의 위치를 결정짓는 행동은 뭘로 하자 그랬어? 근의 분리로 풀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 축, 판 3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을 해야 돼.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고 이거 안 된대. 오케이? 그럼 일단 이런 상태인데 함축판을 쓰는 게 이제 정확히 다 필요할 때 3개 다 쓰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 생각해봐. 나는 일단 첫 번째로 얘를 보는 순간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그럼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나와 있는 요 2차식이 짝수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한번 써볼게. 오케이? 그럼 4분의 D라고 쓰면 너 절반의 제곱이니까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 놈의 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뭐 하기로 했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맞는 말이겠지. 오케이? 자, 너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0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5랑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4 그게 0보다 크겠죠. 오케이? 따라서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K라는 친구는 4보다 커야 합니다. 오케이? 2차 고등식 이거 이렇게 바뀌는 건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죠? 근데 혹시 모를까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하고 갈게. 어차피 뒤에서 또 할 거라서. 응? 그리고 이거는 얘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니네 수학 실력을 모르겠어서 내가 만약에 수업을 하는데 아니 뭐 저딴 것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분명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옛날에 수학쌤 하기 전에는
못하는 친구에 대한 게 이미지가 있잖아. 있었는데 아니야. 못하는 친구는 밑도 끝도 없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고3이었어. 일단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고3 친구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그 2학년 거가 수능에 나오니까 수업을 하는데 뭔 내용이 있었냐면 2 곱하기 2분의 1이야. 얼마야? 1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친구 딱 먼저 손을 들고 쌤 근데 2 곱하기 2분의 1이 왜 1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친하면 뭐라고 하겠는데 한 2번 봤거든? 그럼 좀 그래갖고 이건 말이야 이거는 1분의 2라서 삭삭삭 약분하면 푹 하나 넘어갔어. 이제 다 유리원 할 줄 알지? 얘가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친해졌을 때 유리화를 못하더라고? 알려줬어. 자 그럼 루트 3분의 3 유리화 해봐. 이제 유리화도 해줬어. 그래서 얘가 3 정확히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겠지? 루트 3을 붙여서 분모가 루트 3 다시 루트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있어. 그럼 루트 3 두 개 있으면 얼마야? 3이죠?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하면 걔 답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너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말고 약분도 해야지 그랬어. 근데 이 친구 약분을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남기더라고. 나 이거 진짜 처음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웃겨서 그때 놀렸어 그 친구를. 그때 막 쌤이 이상하게 알려줘서 그런 거잖아요 해서 뭐라 못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2차 분홍식 잘 풀 수 있으면 뭐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좀 하자. 만약에 k 플러스 5가 있고요. 그 다음 k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이거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얘를 함수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얘가 두 분을 언제 갔습니까? 마이너스 5랑 4에서 갔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예요? 너라는 함수가 0보다 크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거 입력값이야 결과값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이 친구는 K를 입력을 딱 하면 이 동그라미 전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얘 전체는 Y값입니다. 그래서 그 Y값이 0보다 높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높은 상태, 요 점들이 필요해. 얘네가 나오려면 X범위는 4보다 큰 이런 상태든가 아니면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이런 상태겠죠. 요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얘기는 한번 드렸고요. 잘 하시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4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찾아야 되겠죠. 두 근을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지금 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서 근계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근계수 한번 써볼게. 근계수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뭐랑 똑같냐면 결국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0과 똑같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친구가 0보다 큰 게 내 목표다 보니까 결국에 k라는 친구는 20보다 작은 상황이겠죠.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저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실근 두 개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양수여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 나온 부등식과 두 번째 상황에서 나온 부등식을 뭐 해야 돼? 겹쳐서 봐야 되겠죠. 동시에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K는 4부터 20까지다. 마이너스 5 이하는 왜 안 봅니까? 자연수 K라서.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입니까? 몇 개야? 김선우 몇 개야 저거? 4부터 20까지 15개 어떻게 셌어요? 잘했어요. 요 친구 두 개 가져다가 숫자 빼고 하나 줄이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는 명확히 기억을 좀 해놔. 내가 이거 어릴 때 내가 맨날 쌤들만 안 듣고 그냥 생각해보면 15개는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막 찍듯이 풀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인지 기억 안 나는데 고2인가 고3인가 문제 푸는데 좀 헷갈리는 거야. 126까지 있었어 대충. 마이너스 한 47부터 126까지 개수 세는데 헷갈려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잘 기억 좀 하세요. 손가락 색이 좀 많으니까. 자 35번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2차 함수를 어느 정도만 알려줄 거고 두 실근 갖고 곱 알려줄게. 그 다음 두근의 차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럼 이 생각을 좀 할게. fx를 모르니까 그냥 한번 세워보면 fx는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근데 너라는 fx랑 누구랑? 요 친구랑 좀 구경을 하자고. 오케이? 자, 일단 요렇게만 쓰고 너가 0이다 라고 둘 거면 이 친구의 두 근의 곱이 뭐예요? 4예요. 오케이? 다시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궁금했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어. 얘네가 같아지는 상황도 따로 있겠지.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근에 이번엔 차를 알려줬고요. 차가 얼마다? 2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다시 알려준 건 저 두 개밖에 없어. f가 0이 될 때가 두 번 있는데 걔네들을 곱하면 4고요. 다시 f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같아질 때가 있는데 걔네들을 빼면 2예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알았어. 근계수 관계를 쓰면 여기서 b가 곧 두 근의 곱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알고 있는 상태로 정리를 딱 해보니까 결국에 여기서 fx는 누구 일단?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얼마? 4야?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일단 fx에 문자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 그거를 가져다 너에게 집어넣을 거니까 얘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나는 요 꼴은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가져다 넘길게요.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더하기 3 그게 얼마야? 0이야?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어. 그럼 이 2차식의 두근이 빼면은 서로 2가 나온다 이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하자. 너를 기준으로 이 상황에서 세 가지를 딱 써볼게. 2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합 다른 말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면 그 친구가 곧 마이너스 붙인 a 플러스 1일 겁니다. 오케이? 다시 여기서 두 근의 곱을 한번 써보자. 두 근의 곱 얼마예요? 지금은 3이겠죠. 알파 베타가 얼마야? 3이야. 이걸 얻을 수 있죠. 지금 위에 두 개는 근계수 관계로 여기에서 뽑아온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두 근의 차가 얼마였어요? 2였죠. 오케이? 두 근의 차가 2라는 거 내 맘대로 그냥 알파 빼기 베타라 치고 그거 2라고 쓸게요. 이거 문제 풀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절대값 씌우지 마. 원래 씌우는 게 맞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알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너를 기준으로 해서 궁금한 건 어차피 F6이야. F6을 찾으려면 A를 찾아야 돼. A를 찾으려면 이 식을 지지고 볶아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같게 만들 거라서 이렇게 한번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고 그거를 제곱했다고 쳐보자.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고 그거를 제곱했다고 쳐보자. 두 녀석을 그냥 같다고 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얼마큼 차이 나요? 너는 뒤에 뭐가 붙어? 2 알파 베타가 붙고 얘는 뒤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붙잖아. 그냥 같아지려면 너 기준으로 더하기 4 알파 베타를 붙여주면 대충 맞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붙여주면 둘은 완벽히 똑같을 거고 두 녀석을 뺀 친구 얼마였어요? 그거 2였어요. 그래서 너에게 집어넣으면 우변이 얼마가 나오냐? 이 친구는 4 더하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알파 베타 곱하면 얼마야? 알파 베타 곱하면 3이야. 요거 3이니까 뒤에 12가 붙어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12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16이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16이 나와요. 그 제곱하면 16이 나와요.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합친 거는 뭐라고 두면 되겠니? 자, 생각해봐. 알파 베타에 대한 합은요 이거죠 이거.
그럼 여기 자리도 얘를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원하는 식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다? 16이다까지 얻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a 플러스 1은요 풀마 4 중에 하나고 결국에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 풀마 4기 때문에 3이 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a가 둘 중에 하나야. 그 상태에서 하나를 결정해야지 답이 나올 거거든요. 누구로 결정할래? x제곱이 만약에 9면은 x는 풀마 3인 거 인정? 괄호의 제곱이 16이야. 너의 제곱 16이야. 이제 여기까지 나왔다 치고 a는 3일까 마이너스 5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a가 3이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a가 3이었다고 치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a를 3이라고 치고 여기 딱 3이 들어간 상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3 집어넣으면 4x 플러스 3 그게 0이죠. 맞아요? 그럼 요게 되려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1 그게 0이지. 얘를 만족시키는 x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3이죠. 맞아요? 내가 3이 맞다고 치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녀석의 차이는 2가 나오는 거 맞죠? 두 녀석의 곱도 3이 나오는 거 맞죠? a가 3이었으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으면 두 녀석 합치면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지?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5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근데 계산을 잘못했나? 잘했지? 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3을 달아볼게 이번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요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판별식 잠깐 써볼게. 판별식 쓰면 9-16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a에다 3을 집어넣었더니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요 fx 단독으로 있을 때 뭐가 나와요? 허근 나와요. 오케이? 근데 fx는 무슨 근 가져야 돼? 실근 가져야 돼. 이해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3을 배제하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괜찮게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는 걸 일단 알려주고 답 내고 좀 알려줄게. 그래서 결국에는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야.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집어넣으시고 6 집어넣으면 36 여기 6 집어넣으면 30 빠지고 6 나와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를 만족시킨다고 쭉 했잖아. 근데 얘를 갖고 만들던 식은 정확하게 따지면 요 두 번째 상황이죠. 이 줄을 기준으로 아래 상황을 만들어 두고 이 상황에 대한 식을 3개를 쓰고 걔네들을 조립해서 만든 그 결과였지. 맞아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건 당연히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봐야 돼요. 나는 이미 아래쪽에 있는 상황을 만족시킨 친구를 찾은 거거든. 맞아요? 그럼 얘가 위쪽도 만족시키는지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때 우린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 넘어가서 36번 봅시다. 하하하. 두실수 A, B에 대해서 저 친구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 친구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건 좀 근데 귀찮다. 이거 그리고
경화 친구들은 별표 좀 잠깐 쳐놔. 나머지 친구는 사실 뭐 크게 특이한 점이 없는데 얘는 조금 시험장 들어가면 당황하기 좋거든요. 한번 봐볼까? 첫 번째 얘를 내가 1번식이라고 칠게. 두 번째 얘를 내가 2번식이라고 칠게. 그러면 당연한 건데 1번식에 있는 거에서 근계수를 쓰면 알파랑 베타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 A가 나올 거고 알파랑 베타를 곱했을 때 B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다시 이거 1번식에서 얻은 거야. 그 다음 이제 2번식 어떻게 얻으면 돼요? 알파랑 베타를 합치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을 합치는 거니까 순서대로 그냥 한번 써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까지 붙이면 그게 마이너스 3a겠죠. 맞아요? 두 번째로 요 두 녀석을 이번에 그냥 곱하면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 베타 플러스 2 그 친구가 얼마다? 그 친구가 3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식이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써졌어요. 얘네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가족권 나족권 두 개 만족시켜야 되는데 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눈에 보이면 좋겠냐면 어떤 특정한 제곱을 하고 특정한 제곱을 해서 더하면 양수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n번 제곱된 친구면 얘는 n 플러스 1번 한 번 더 제곱을 했대. 맞아요? 근데 우리 n번 제곱을 했을 때 양수이길 바랬잖아. 그럼 얘가 양수란 얘기겠죠? 얘도 뭐겠어? 양수겠지? 맞아요? 잘 가세요. 맞아요? 이거 뭐라고? 양수. 그 다음 것도 양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찾아내 이 얘기야. 그냥 생각을 해봐. 제곱을 막 하다 보면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양수가 최소 몇 번? 2번 연속으로 유지되는 시점을 찾아낸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4개의 식을 일단 엮어주는 게 좋긴 할 것 같거든. 자, 한번 엮어볼게요. 보시면 두 개를 합치면 뭐야? 마이너스 a야.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 마이너스 a라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a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 넘겨서 정리하면 2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결국에 a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는 결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1번식과 2번식을 정리를 같이 좀 해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 지저분해서 정리를 하면 알파 베타 곱하기 더하기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4는 3b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 둘을 가지고 다시 그대로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거야. 두 녀석을 곱한 거 b고요. 이거 b로 바뀌었고요. 더하기 2배에다가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 그 다음 더하기 4 그게 뭐야? 3b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a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뭐야? 그냥 2가 돼야 되겠죠. 결국에 너를 계산하면 그냥 4가 나왔을 거고 결과적으로 b 얘 넘길게 8이라는 친구는 2b가 돼서 b가 얼마다? 4다 라는 것도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근계수 구에다가 두 개를 연립해서 a랑 b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함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함수 정리한 거 좀 써볼까? 결국에는 x제곱 a 대신에 마이너스 2x b 대신에 플러스 4 그게 0이 되는 두근을 찾고 싶어 뭐 이런 문제였던 거잖아. 그렇지? 생각을 이렇게 하자. a랑 b가 결정됐고요. 알파랑 베타를 표현하려면 할 수는 있게 됐어요.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계수를 쓰면 결국에 x라는 친구는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에서 4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하시면 이상한 숫자 나와요.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일단은 x를 찾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누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알파를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잡고
그냥 내 맘대로 베타를 1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잡아볼게. 오케이?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더 좋은 풀이도 있긴 한데 내가 학생이면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알파 구했지? 베타도 구했지? 몇 번 제곱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더해서 양수가 나올 때까지 최소 몇 번? 2번 연속 양수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하자. 그리고 마음속에 자신감 갖고 있자. 12번을 넘기진 않을 것 같아. 보통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제곱을 한번 해볼게. 자, 알파를 기준으로 제곱을 하면 말이야.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3,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두 놈의 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식을 다시 깔끔히 쓰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i 이렇게 나와요. 자, 좀 싫지만 베타도 제곱을 좀 해봤어요. 베타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3 다시 2배의 두 놈의 곱 이렇게도 써진다고요. 마이너스 2 루트 3 i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제곱인 친구들끼리 더하면 결론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 번만 더 곱해보자. 알파 세제곱이 되었다고 칩시다. 세제곱이 됐다는 건 전개를 해서 하시든 뭐 편한 대로 하시고요. 이거 앞에 거 세제곱하면 1이죠. 맞아요? 뒤에 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3 루트 3인데 마이너스가 붙고 i로 살아서 마이너스 3 루트 3 i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3배의 두 놈의 곱의 두 놈의 합이거든요. 아, 이거 쓰기 싫다. 이렇게 하자. 요 친구에다가 한번 곱하면 되겠지. 한번 곱하면 얘 마이너스 2로 묶어놓을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처음에 제곱으로 들어있었고, 그리고 나서 알파 자리에 1 플러스 루트 3 i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러면 합차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생긴 다음에 이 친구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니까 4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이 친구 베타 세제곱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8이야. 오케이? 그냥 제곱을 했어. 세제곱도 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요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거.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나오니? 아직 음수 나오죠? 맞아요? 쭉 하세요. 생략 쭉 해. 그러면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이 32가 나옵니다. 한 번 더 가서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하면 그거 32가 나옵니다. 거짓말이야. 128이구나. 128 이렇게 나와요. 두 번 연속 잘 나왔죠. 맞아요? 그럼 n의 최소값 얼마겠니? 잠깐만.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가면 이거 알파 7개, 베타 7개, 그 친구도 똑같이 128 나와요. 일단 계산을 했다 치고 볼게. 이렇게 3개 쭉 쭈루루 나왔어. 그럼 지금 얘가 원하는 상황이 양수 잘 나왔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너가 같아야 돼. 숫자 자체가 같아야 돼. 그럼 봐봐. 양수가 됐기 때문에 가족권은 모두 다 만족을 시킵니다. 숫자 자체는 너네들이 똑같지. 얘네 둘은 나조건을 만족시키겠죠. 그럼 나조건을 기준으로 작았던 친구가 n이고 컸던 친구가 n 플러스 1이잖아. 작았던 친구 6자리가 n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에 만족시키는 n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날 거거든요. 일단 내용 자체는 그래요. 내용 자체는 그러고 잠깐만. 베타.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할 겁니다. 일단 미안한데 세제곱까지는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
세제곱부터 숫자가 어때요? 깔끔하죠 그래도. 4제곱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 4번 할 거야? 아니야.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되잖아. 맞아? 다시 5제곱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랑 이거 곱하면 되잖아. 맞아? 6제곱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 2번 곱하면 되잖아. 7제곱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 2번에 이거 한 번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시험에 나오시면 아마도 많이 틀릴 거고요. 또 테스트에 나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식은 2개 있고요. 여기서 연립하는 이 과정은 크게 이상하진 않지. 근데 문제는 내가 A, B를 결정을 지어도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무슨 생각하시는 게 맞냐면 A, B가 정해지면 너는 그 근을 싫더라도 찾을 수는 있다는 거. 맞아요? 요거 나왔다고 기쁘진 않았잖아. 그렇지만 찾을 수는 있다는 거. 네가 안 찾더라도 알파, 베타가 이 식을 만족시킨다는 건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 내용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나열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최소치가 3개.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을 조립해서 만드시면 돼. 그래서 이 조건 해석할 건데 조건 내용이 양수이면서 이전과 다음 숫자가 같을 때를 찾자. 그러면 양수네 희망을 갖고 다음 거 해봤어? 다르죠? 요거 둘은 안 된다는 얘기야. 희망을 갖고 다시 다음 걸 해봤어? 같죠? 그럼 양수고 같은 거니까 제일 작은 건 얼마? 6이 정답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